LLM API가 공기보다 물보다 싸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정액제가 나올 수만 있다면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인간이 해도 될 거를 굳이 기계한테 막 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어차피 싸니까. 그래서 GPT-4 미니로 가서 가격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해도 사실 쓸모없는 정보가 많을 거잖아요. 오픈 AI가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 회사들과 제휴를 했어요. 이 양질의 컨텐츠와 반대로 안 좋은 불량 컨텐츠들을 서치 GPT가 다 걸러준다면 드디어 이제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녹화를 했었을 때 애플 인텔리전스가 막 발표된 이 직후에 많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굉장히 양질의 정보들, 그 이후에 이제 확인된 정보들, 그런 정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타이밍도 좀 좋아서 저희가 이제 저 주가 방송은 전혀 아닙니다만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이런 거 회사 좋다라고 했을 때 뭐 주가도 좋고 이래야 쟤네 말 맞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AI 버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뭐 물론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저희가 말할 수 없지만 이 회사에 대한 이 본질적인 믿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재밌는 거는 주가와 또 최근에 있었던 실적들 발표, 그리고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AI 쪽 실제 산업 현장을 보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현장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AI 도입도 굉장히 되고 있고, 정확하게는 이제 LLM, GPT 같은 거를 도입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실제로 이 회사들이 이런 AI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건 그거죠. 예전에 저희가 이 6개 정도 회사 항목마다 막 분석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유효한 겁니까? 거품이라고 자꾸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빅테크 회사들, 뭐 아마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나가고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걸 앞으로 할 거다. 이 내용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회사들이 AI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고 거기서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로는 오픈 AI부터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발표를 했나요? 따로 발표한 건 없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 뒤에는 항상 오픈 AI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많은 회사들한테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오픈 AI가 뭔가를 발표를 하거나 방향을 잡으면 다들 따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제일 앞에서 달리고 있는. 그래서 오픈 AI가 올해 매출이 뭐 어떻게 나오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빅테크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이렇게 큰 그림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생성 AI 이 업계에서는 뭔가 기수 같은 느낌이군요. 그 지금 오픈 AI는 정확히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정보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제 GPT-4 미니 이 발표를 한 게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되는데 저희가 5년 후에도 아이폰을 사용할 것 같으면 사실 그 회사 미래는 있다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픈 AI가 발표한 기술이 너무 좋고 지금도 이렇게 앞서 있고 투자도 많고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한 GPT-4 미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나만 해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이 LLM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AI를 도입해서 이메일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굉장히 이메일을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직접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어떤 회사랑 일을 하고 있는데 걱정했던 게 그 대표님이 고객들한테 한 사람에 예를 들면 10,000원씩 받고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한 일주일에 뭐 메일을 뭐 700통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봤더니 한 달에 100명인 회사가 뭐 메일 쓰는 걸로 저희가 부르는 API 비용만 한 5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비싸니까. GPT-4 API를 한 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이메일을 요약해서 생성해주는 그 생성 AI를 쓰는다는 것은 람보르기니로 피자 배달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일단 비싸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는데 람보르기니가 피자 배달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자 배달용 차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API가 좀 비싼 것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퀄리티가 좀 안 나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발전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람보르기도 잘 운전하는 피자를 할 수 있거든요. 빨리 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결과가 훨씬 잘 나오는 거예요. 안 쓸 그래서 때보다. 네네, 저희도 진행을 해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해도 이 정도 퀄리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기계가 이렇게 잘하네? 라는 거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뭐 LLM 관련해서도 많은 걸 했지만 그 중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죠. LLM은 그냥 미래다. 뭐 이게 지금 거품이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걸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누구나 너무 편하게 쓸 미래니까 네. 의심할 필요 없다 이거군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가 좀만 더 손을 대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500만 원 비싸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대표님한테 그랬거든요. 기다려라. 우리가 이 프로젝트 끝나기 전에 분명히 더 싸진다. 빠르게. 라고 말을 했는데 속으로는 좀 불안했지만 한 달 만에 GPT-4 미뉴가 나왔는데 기존 거의 30분의 1인 거예요, 가격이. 가격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500만 원 나온다고 걱정했는데 1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성능도 잘 나와요? 성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은 못해요.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피자 배달이니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기존 고객들한테 이제 10,000원씩 받고 이메일 솔루션을 했다면 이제는 2만 원을 받고 AI 줘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PT-4 미니가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할 거지만 혁신적인 거고 그동안은 이제 비싸고 약간 좀 일을 못했다면 이제 싸고 일을 잘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제가 해봤던 것처럼 또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했던 것처럼 다들 이걸 도입해서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의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올 거라서 지금 잠깐 주춤한 거는 그러니까 AI를 하겠다고 너무 이제 GPU를 많이 사니까 돈이 많이 나갔잖아요. 플러스 이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좀 허술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전체가 좀 정신이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또 확 바뀔 거예요. 야, AI가 대세다, AI가 미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을 GPT-4 미니가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죠. 그 GPT-4 미니도 나왔지만 지금 소식이 나온 상태에서 저도 대기만 걸어놨는데 또 큰 거 하나가 서치 GPT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서치 GPT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오픈 AI 실제 매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매출 예상이 한 3.4 빌리언 네. 정도 나올 거라고. 5조 뭐 이 정도 네, 그 정도 좀 3, 4 빌리언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게 GPT 플러스 가입한 사람들이 뭐 한 55%,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가입한 사람이 뭐 21%, 그 다음은 이제 팀 가입한 사람들이 뭐 8%, 뭐 이 정도 해서 대부분 이렇게 가입 고객들의 매출이 대부분이고요. 사실 API 매출은 15%밖에 안 됩니다. API를 쓰신다는 거는 이걸 갖다가 뭔가 개발해서 다른 데다가 활용하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 이런 솔루션은 API를 불러서 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API를 못 쓰고 있었죠. 크게 이제 성과가 좀 아직은 좀 아쉽다도 있겠지만 비싸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싸지면은 사실 맥도날드 같은 게 뭐 맛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싸고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PI 비용이 반이 싸지면 매출이 반으로 줄어드나? 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매출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써서. 지금이야 이제 막 초기라 보니까 개발을 많이 하고 연구 개발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충분히 되고 나면은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운영 자체가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점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굳이 말하자면 마진율은 디지털 프로덕트니까 예를 들면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이 뭐 10만 명이 게임 하나, 100만 명이 게임 하나 이게 비용이 10배로 늘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서버 감당만 그럼요. 그래서 이 아까 GPT-4 미니로 가서 가격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제가 했던 프로덕트처럼 많은 회사들이 성과를 내면 낼수록 사실 점점 더 많이 들어가서 이 API 비중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15%가 아니라 더 커지는 그런 영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이것도 굉장히 큰 건데 서치 GPT까지도 들고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서치 GPT를 보면 구글의 작년 매출을 보면은 한 237 빌리언 정도가 사실 이제 광고 매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 안에 사실 그 검색 광고가 고십 한 7%좀 돼요. 그러니까 반 이상인 거죠. 여기에서 사실 이제 한 10%만 뺏어가도 17 빌리언이면은 사실 지금 2024년 레베뉴보다 거의 뭐 한 6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파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료 가입 고객의 API가 점점 싸지고 좋아질수록 이 그야급수적으로 이건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사실 이게 이제 검색 광고까지도 노린다면
오픈 AI의 이제 가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이 빅테크들과 경쟁 상대도 될 수 있는 거죠.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은 그러면 85%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입해서 쓰는 챗GPT에서 나온 매출이 나오는 거고 15%는 이걸로 2차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 15%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네. 이 85%는 원래 B2C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잘 못하는 게 글로벌 룰인데 여기에 서치GPT를 붙이면은 그 가입자 수도 늘어나지만 서치GPT 검색 광고까지 붙으니까 전혀 발생되지 않던 매출까지도 확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 API 얘기만 조금만 더 하고 가면 사실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뭐 전화기, 모바일 인터넷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액제하고 종량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API가 종량제인 거예요. 부를 때마다 비용인 거죠. 근데 이게 충분히 싸지고 나면은 사실 정액제도 가는 게 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불러도 가격이 이거다. 라고 라이센스가 된다면 사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실험만 했던 거를 그냥 무한대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인터넷이 대한민국도 예를 들면은 옛날 그 김대중 정부일 때 이렇게 고속 인터넷 쫙 깔아주고 그때 종량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또 다운받고 웹사이트 만들고 하면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API 세계도 이게 정액제가 나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이걸 쓸 수 있다면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인간이 해도 될 거를 굳이 기계한테 막 시키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어차피 싸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LLM API가 공기보다 물보다 싸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이 API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불러보면서 사실 저 복잡하게 많이 하고 싶어요. 막 요약하는 거 따로 하고 막 제목도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일을 시킨다는 게 예를 들면은 굉장히 똑똑한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나가서 고객사 만나서 이걸 정리하고 올 때 뭐 시장 들어서 계란 3개 사갖고 오다가 1층에 쓰레기 다 치고 와. 네. 라고 일을 시키면 얘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쵸. 근데 사실 3개를 따로 시키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한 번에 시키면 좀 더 쌀 수도 있으니까 비용 최적화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비용 최적화를 할 필요가 없다면 직원이 100명이라 그러면 똑같은 일을 10명한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중에 제일 잘한 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용이 싸졌을 때 벌어질 그 상상은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를 것 같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API 비용이 비싸서 되게 압축된 언어로 분명하게 많은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신문이랑 비교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되게 압축적으로 짧게 독자들한테 전달했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보급되고 거기서 뉴스가 나가면서 되게 자주 다양하게 기사가 나가고 지금은 뭐 어그로를 끌 정도로 많아지잖아요. 네. 말도 안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 효과가 이제 LLM 개발 쪽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굉장히 잘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하는 거를 100명한테 해봤자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하긴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결과를 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비서들을 잘 쓰는데 싸게 많이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글들이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많이 우려해요. 이제 너무 이게 싸져서 심지어 내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글을 쓰는데 뭘 한 1원도 안 들어요. GPT가 싸져가지고. 근데 그 안에다 광고를 붙였더니 그 광고는 2원이 나와요. 네. 그러면 웹페이지를 100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럼 뭐 웹페이지가 막 말도 안 되게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웹페이지 그냥 만들어서 쫙 뿌려버리고 광고 소득으로 돈 벌 수 있는 백만장자가 되게 쉽게 될 수 있는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린다고 하는 챗GPT 밀리네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챗GPT 쓰면은 백만장자가 네,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읽어봤더니 딱 이 내용인 거예요. 막 글을 만들어서 블로그를 많이 만들어 올려라. 그리고 거기다 광고를 붙여라. 그러면은 글 쓰는 게 너무 싸니까 이것을 광고로 넌 백만장 될 수 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제가 아까 이제 이메일 프로젝트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메일이 오면은 약간 요약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답변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편도 요약한 걸 볼 거잖아요. 네. 그럼 서로 뭐라고 썼는지 상관없이 요약된 것만 서로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결국 AI가 생성했건 안 생성했건 저희가 뭔가 정보를 찾는 거는 AI한테 맡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AI가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정보들을 요약하고 그러면 결국 AI가 쓰레기 정보를 만들어봤자 이쪽 AI가 그걸 분석했기 때문에 아니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AI 쓰레기 정보들은 나와도 문제가 없다. 결국 자기네들끼리 다 처리할 거라. 구글 검색도 사실은 쓰레기 정보들이 엄청 많은 데서 골라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그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는 정보 같은 거는 안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검색 엔진의 한계상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하면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이런 서치 GPT 같은 정답 엔진이라고 할까요? 정답 엔진은 좀 다른 방향으로 될 수가 있죠. 그 정답 엔진은 조금 더 예전에 어그로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고 보여주거나 하는 게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서치 GPT가 좀 다른 걸 좀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해도 사실 쓸모없는 정보가 많을 거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보를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오픈 AI가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 회사들과 제휴를 했어요. 학습 용도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은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 결과를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뭐 워싱턴 타임즈 같은 데서 분석해서 가져오고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와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서 옆에 링크를 보여주는 거죠. 이 내용은 뉴욕 타임즈 가서 보시고 이 내용은 워싱턴 타임즈 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걸 누르면 유료 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입하면은 수수료를 이제 챗GPT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링크 자체를 보여주면서 광고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채널을 연결해 줬는 거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가서 한겨레 신문을 가지 직접 한겨레 신문 가서 읽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죠. 네, 그래서 네이버 나오는 이 통행료가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네이버가 광고를 넣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구글에 가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챗GPT에 가서 검색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서치 GPT의 무서운 점이 서치 GPT가 아니라 이게 챗GPT에 내장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미 사람들이 챗GPT에 익숙해져서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이제 검색까지 잘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챗GPT에서 모든 걸 다 하게 되겠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엄청 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서치 GPT를 이용해서 뭔가 기사 같은 걸 찾았을 때 유료 콘텐츠인데 이걸 요약해서만 저한테 보여주고 요약해서 봤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나 원문을 보고 싶어. 근데 유료야. 이러면 유료를 가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챗GPT 뭐 프리미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걸 하면 그걸 다 볼 수 있어라고 한 단계 위에서 비용을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양질의 컨텐츠들이 뭔가 효과를 제대로 못 봤다. 면은 사실 챗GPT와 서치GPT를 통해서 확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양질의 컨텐츠와 반대로 안 좋은 불량 컨텐츠들을 서치GPT가 다 걸러준다면 드디어 이제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면이 있네요. 예전에는 우려했던 게 유료 콘텐츠를 얘가 혼자 마음대로 막 학습한 다음에 마음대로 요약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유료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돼라고 생각했는데 역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이제 그 딜을 잘하면 되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 결국 이제 오픈 AI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 컨텐츠 생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간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가져다 학습해서까지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양질의 더 좋은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런 양질의 컨텐츠들을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만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좀 더 양질의 야란 챗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결국 양질의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소득을 안겨줘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서치 GPT 같은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모든 사이클을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서비스로 나왔다고 봅니다. 요거 말씀해주신 초반에 API가 엄청나게 싸지면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면 완전 정액제가 되면. 네. 근데 다른 거 개발하실 때도 API 이렇게 불러서 호출해서 개발하실 때 정액제가 더 많아요? 종량제가 더 많아요? 대부분 종량제가 더 많고요. 근데 대신 지금 이것처럼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죠. 대부분 다 이렇게 딱 사용할 만큼만 부르는데 이거는 뭐 모든 거에 다 써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API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약간 인터넷이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크라고. 집에서 네트워크를 많이 쓴다고 비용을 더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약간 좀 기존의 API하고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LMM API는 약간 공기, 물, 전기, 가스 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AI is everywhere, 뭐 AI는 인프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가야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군요. 네. 물론 이제 물이나 전기도 다 이제 정액제가 아니라 종량제이긴 해요. 네. 하지만 인터넷이 이제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면 네. 이런 LLM은 좀 정액제로 가야 더 발전할 것이다. 여기 마찬가지로 챗GPT 플러스도 저희가 뭐 몇만 원 내고 그냥 쓰니까 무제한 쓰는 거지. 네. 그걸 물어볼 때마다 50원 그러면 사실 한 달에 더 싸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못 써요. 안 쓰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인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저도 기사 찾아보니까 뭐 올해 매출이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뭐 4조 원에서 아니면 6조 원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대신에 영업 손실도 한 6조 원 정도 나올 거다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고 AI 거품론의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던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 네. 그다음에 비용을 줄여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오픈 AI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고요.